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3주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래서 주거복지 사각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낙인효과 줄이는 지역 주민과 함께 포용적 주거복지를 확산해갈 계획이. 진짜 이 인간들 쓰레기죠. 저기는 임대아파트고 우리는 돈 주고 들어온 아파트니까 뭐 같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해주세요. 학교 내에서 쟤네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자식들한테 그딴 거 가르치는 거는 진짜 그릇이 소주잔만도 못한 거죠. 콜라 뚜껑만한 그릇 가지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건. 내용 보면은 안정적 관리 지속해서 모니터링, 불법행위 조사, 수도권 30만호 조기 이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중심 공정한 주택 토지 시장 질서 정립해서 임대차 신고제 저번에 얘기 나왔던 거 이번에 다시 발표 났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개선해서 보호 강화하고 관리 내실화,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정가정 체계적 관리, 전자개혁 활성화,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 공공성, 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법,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이게 핵심이죠. 주거급여 113만 가구 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 29만 가구 지원, 저소득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주거 지원 및 빈집관리 강화, 이런 것들 들어가죠. 하자관리, 주택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더라. 주택정책 성과, 공공임대 90만 2천호에 공공분양 15만 호를 합쳐서 105만 2천호를 계획하고 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22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요 중에서 20년에는 18만 1천호의 공공임대 지원과 2만 9천호의 공공분양이 들어갔다. 차츰 늘어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이 추진되고 있더라.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거는 오히려 역효과죠. 이딴 얘기는. 왜냐면은 아직 정상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안정적인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건데요. 9.13 대책, 12.16 대책 이런 걸로 주택공급 확대 방학, 그 다음에 주택공급 강화 및 전매 제한 등 시장 안정조치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공공임대주택 14만 1천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부지확보, 이쪽은 입주죠. 그 다음에 공공분양 2만 9천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21만호 중에서 공공임대준공 이런 것들 14만 1천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 부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공공분양도 계획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작년에는 21만 6천호가 공급이 됐죠. 그 중에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13만 8천호로 올해 계획보다 적었는데 가장 많이 된 데가 2만 8천호. 이게 결정이 정확히 나진 않았으니까 서울에도 한 3만호 정도는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20년에는 전년치 목표치보다 5천호 많은, 그리고 결과치보다도 3천호 많은 14만 1천호를 목표로 하니까 서울 공급 임대는 공급이 어느 정도 나오겠더라.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7만호, 얼마 전에 또 7만호 계획 들어왔고, 공공으로 또 올해 3만호 보급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계획보다 임대주택은 공급이 더 잘 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모니터링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적 수요 관리 해서 요 외에도 이번에 용산 정비창 공급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발 호재라고 하면서 더 띄우고 있었죠.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제니 이런 식으로 자꾸 말 돌리는데, 투기가 과열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이거 지정했어요. 그리고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 기반 강화해서 이거 얼마 전에 발표했었죠. 11일날 연평균 25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했고, 3기 신도시 이런 거 상반기 빨리 당겨서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해서 이번에 또 뭐 나왔어요? 임대차 신고제. 임대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된다. 지금처럼 확정일자 이런 걸로 버팅이면서 전입신고 막 안 받아주고 탈세하려는 그런 거 다 신고제로 도입해서 막겠다. 보증료율 체계 개선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이런 것들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 성립해가지고 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해서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올리겠다? 또는 집값 올릴 거면은 세금 더 내. 아니면 집값을 낮추겠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 부분 활성화해서 전자계약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한다. 그 외에도 재개발 단지 임대 비율 더 늘린다. 즉 재개발해가지고 분양으로 팔아먹고 돈 더 버는 거, 그거보다 공공 쪽으로 더 많이 해라. 니들 돈 벌고 새 집 추진할 거면은 대신에 임대 비율 늘려라. 그리고 의무 비율, 그 다음에 추가 범위까지 확대시키고 제한 금지 사항 구체화 및 처벌 기준 마련, 그 다음에 보증금 홍보 기준 정비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래서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을 올리게 됐죠. 과도한 보증금 수분양자한테 떠넘겼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선진국 수준의 10%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청년주택 혹은 뭐 기숙사형 청년주택 해서 청년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 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신혼부부 쪽으로도 다 계획이 되어 있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원 공급하고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 그 다음에 청년, 신혼, 저소득층 전월세 대출에 대한 지원도 들어간다. 즉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늘린다. 임대주택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선택지가 보통 빚내서 내 집 마련 아니면 비싼 임대료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임대주택 늘리면은 그 비싼 임대료냐 내 집 마련이냐 고민할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집값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되죠. 빚내서 내 집 마련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싼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주거금융 지원을 들어가서 전월세 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 지원을 한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주거복지를 이렇게 만들겠다. 장기 전세주택 올해 7년 만에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기 전세주택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왜냐면 일단 최대 20년까지 보장이 되고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지만 이거 쓰는 건 아니죠. 주변 시대 80%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아닌 데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상한 5% 뭐 당첨돼도 뭐 청약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일정이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하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더라. 자, 보면은 어디 쪽에 나오냐, 이제 고덕 강일 쪽 같은 경우 이 정도로 나오고 있죠. 전용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면은 조금 교통은 불편한데 전세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뭐 여기 마곡도 3억, 위례도 3, 4억, 공덕 이런데 뭐 4, 5억씩 하는데 요즘은 큰 차이 안 나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3, 4억 정도로 저렴하게 전세를 보시는 것도 좋겠더라. 왜냐면은 장기 전세의 장점이 첫 번째 인근 이하의 보증금, 그 다음에 공공이니까 5% 이하로 인상하는 건 착실히 시키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20년까지 보장해준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보증금 환수가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하면은 보통 집주인들의 반응이 집 뺄 때 소수 같은 경우는 돈 주죠. 보증금 돌려주는데 대부분은 다음 세입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하면서 안 주잖아요. 결국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놓고 나가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보증보험에 신고해서 한 달 정도 뒤에 받고,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하겠다 자료 보내가지고 경매를 내서 내가 배당을 받든가 아니면 집주인이 그거에 꿀려가지고 돌려주든가,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다음 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못 받아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 이유는 이사 갈 때 못 받아서 월세를 가더라도 그 전세금을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사 갈 때 받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뭐 3, 4년 후에 내 집 마련을 진짜 보고 있다, 그때 잔금을 치러야 된다 하는 순간이면은 장기 전세를 통해서 다음 거를 기다리시는 게 좋죠. 공급 신청 자격, 일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5월 15일부터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아까 청약 일정은 5월 28일부터 6월 초까지 있었죠.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 자격 기준 같은 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아직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 영끌 해볼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 정도의 자금은 있으신 분들이, 혹은 아니더라도 전세를 들어가서 전세금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상한도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되는 장기 전세 같은 경우 내가 살고자 하는 입지랑 비슷하다, 맞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는 거죠. 방법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클릭해서 임대 모집공고 클릭하셔가지고 모집공고 보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 이런 정책들을 해도 뭐라 그래요? 여기 종양일보에서 투기 억제 부동산 정책 공급 부족 논란 일자 프레임 변경. 아니죠. 공급 부족 예약이 언제 했어요? 이 인간들 거의 분상제 이후에 했죠. 주택 공급량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저게 이때보다 공급 덜 들어올 때 공급 과잉이라고 했었고, 갑자기 막 분상제 한다니까 공급 부족 프레임이 막 생겨났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 부족 프레임을 깨서 안정세를 이어가겠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7년부터 계획됐던 건데 공급 부족 논란이자 프레임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단 종양일보 같은 데는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사 쓰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은 까고 본다. 그러면서 누구 데리고 왔어요? 투땡규. 자투리 땅 위주의 공급 효과나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 용산 정비창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게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면서요. 지나친 공공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니, 지나친 공공개입의 부작용은 건설사들이 이익 감소하니까 건사년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이익 감소하니까 투기 조장해서 돈 벌어먹던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지나친 공공개입의 부작용은 그것뿐이죠.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거는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재테크도 자산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재테크를 해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지.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가격 올려서 사람들 의식주 침해하고 이런 거는 처음에 자유주의를 만들었던 계획했던 학자들도 그것은 자본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했어요. 시장 경제를. 근데 지들만 시장 경제라고 우기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우기고. 시와 공간 하면서 진월드랑 부동산 포럼 해가지고 독이 될 수도.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택 정책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 왜 안 돼요?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면 떨어뜨리는 게 목표죠. 투기가 계속 몰리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투기가 몰려가지고 이렇게 의식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쌀값을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한가만히 1000만원씩 됐다. 그럼 이걸 낮춰야 되죠. 이 가격에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죠. 주택도 똑같다. 의식주 중 하나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택 정책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 왜? 지들 손해니까. 여기 딱 이름만 봐도 뭔가 부동산에서 돈 벌려는 업종의 대표다. 이거잖아요. 수요 억제를 위해 만든 대책도 결과적으로 공급 위축을 불러오고 위축 안 왔죠. 매물 잠금 났어요? 아니면 뭐 인허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뭐 목동 신시가지 이런데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죠. 전매 제한 금지는 또 다른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유도하는 거죠. 이제 여태까지 입지상으로 장점을 못 봤던 지방 부동산 사세요, 지방 광역시 외 부동산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라 그래요. 그 지금 분양권 전매로 거기 사서 들어간다는 거는 대부분은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기로 들어가는 거죠. 지들끼리 폭탄 돌리게다가 한 명 터져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청약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 아니죠.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분양권 웃돈을 막는 건데, 공급 위축은 저기 건설사들 의견이죠. 공급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또 공급 위축된다고 하죠. 공공임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5.6 수도권 공급 대책이 공급이 들어오는데 공급이 위축된다고 그래요. 다른 걸로 갑자기 또 말 바꿔서. 그러니까 얘랑 말이 다르죠.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에 몰려가라 그래요. 결국에 실수요자들이 안 사면은 지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다가 몇 번 터지고 나면 안 가요.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든 비판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이런 인간들은 항상 V자 반등 얘기한다. 미국 전문가들도 세계적으로 U자 아니면 뭐 나이키 아니면 L자를 보통 많이 보고 있는데, V자 반등 꼭 우리나라 주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하는 사람들만 V자형 반등을 주장해요. 왜? 이래야 돈이 되니까. 이름만 봐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던 사람이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안 좋죠, 자기한테. 그런데 지금 이 장기화 되면은 극도의 경기 침체로 안 될 거,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딱 봤을 때 말하는 수준이 규제하면 무조건 안 돼. 규제 풀어줘야 돼. 집값은 올리는 게 정상이야. 그 정도 수준이죠. 지럴드에서 부동산 업자 불러다가 말하는 수준. 이야기했지만 공급 대책이 들어오는데 전매 제한으로 공급 부족 초래한다. 실수요들은 충분히 달려들어요. 가격만 합당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지들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비싸게 팔아먹는 게 안 되는 거죠. 분양가 심사 강화된다. 통제 심해지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통제해야죠. 분상제 자체가 분양가 통제하는 건데, 여기 분양가 내역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악용이에요? 분양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너무 높다. 제가 오늘 자산 10분위 봤는데 평균이 9억대였어요. 상위 10% 중에서 평균 이상만이 서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빚 없이. 이게 합리적인 집값이고 합리적인 분양가예요? 당연히 통제해야죠. 로또 아파트가 양산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매 제한으로 막아놓고서 계속 분양을 싸게 하면은 매매가가 분양가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또 아파트라고 정책 연구하는 사람이 이딴 소리를 날리고 있으니 국지적 상승세 남아있어서 집값 안정기조 강화할 것. 정책 더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주거 종합계획 통해서 기조 강조하고 불안조짐 때 선제적인 추가 시정 안정 조치 시행. 일단은 7월에 분상제, 8월에 전매 제한. 요 큰 틀을 두 개를 달고서
여기에 추가 정책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저기 220 대책 나왔고 5월에 또 바로 전매 제한 나온 것처럼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 집값에 미칠 영향. 첫 번째,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공공임대 공급하죠. 두 번째, 금융지원을 한다. 추가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서 이게 뭐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전세 시장 안정화,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해서 암암리에 세금 떼먹고 저기 임차인들한테 피해주는 이런 것들을 막겠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투기꾼들을 저격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플러스 추가로 앞으로의 공급 계획이나 그 다음에 규제 강화, 예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집값을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부 의지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여론 잠재운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한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